와 이거 너무 잠깐만 이거 레드콘 에보?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 또? 오버핸다가 뭐가 생겼는데? 핸더에 핸더를 더 댔네? 개쩔었다. 카본 본넷도 생기고. 와 간섭난 거 봐. 미쳤다. 이 정도는 타야 된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마이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벨트 수출 보내게 되었다 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일정이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9월 14일. 지금 오늘이 9월 5일이거든요. 어? 9일 남았네?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정이 픽스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근데 할 건 많아요. 큰일 났어요. 미국 준비. 오늘은 저 벨트 터빈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한 지도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이제 키로수도 늘었고 서킷이라든가 이런 주행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이 오일 쿨러 라인 쪽을 좀 한번 싹 손을 보는 김에 지금 이 레드콘에서 아주 멋진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튜닝 파츠 중에 하나를 이제 장착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튜닝 파츠를 또 장착을 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있거든요. 베렌 타시는 분들 아주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이에요.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아주 오랜만에 이제 벨트가 리프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저쪽에 앞에 보시면은 레드콘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멋있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짜잔. 요것은 바로 이제 범퍼 레일이라는 범퍼를 딱 탈거를 하면은 저 안에 이제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순정은. 그리고 무거워요. 주철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무거운데 얘는 이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얘랑 똑같은데 지금 도색만 되어 있는. 가볍지 가볍지. 원무게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이 큰 게 이 정도면 가벼운 것 같아. 그지. 그 궁금한 게 보통 평소에 작업하실 때도 이렇게 테이블 해놓고 하시나요? 테이블은 까는데 테이블 뽀는 오늘 입세내려고. 저 이거 참 처음 봐요. 회사할 때만 하는 건데. 얘가 한 60% 정도 경량화를 시켰어요. 근데 범퍼 레일뿐만이 아니라 도풍판까지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3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거 무게가 3kg요? 3kg 정도. 그래서 여기에 오일 쿨러와 오일 쿨러 아답터 피팅류들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판매를 할 거고 기존에 오일 쿨러가 장착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 현재 슈퍼레이스 샵을 나가고 있잖아요. 인제에서 하는 내부 레이스도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가혹해요. 근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희도 순정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순정 인터쿨러를 사용하는 팀들도 꽤 많고 심지어 순정 라지에타를 쓰는 저희 같은 경우 순정 라지에타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네고레스에서 TCR도 버티는데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순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풍판을 만든다든지 냉각수 라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쿨링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쿨링에 도움이 되죠. 경량화, 쿨링과 쿨링. 경량화. 그러니까 얘를 떼려면은 얘를 살짝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걸려 있으니까 걸려 있어서 바사삭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범퍼 떼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이 바디킷이 지금 요 휀다 쪽이랑 요 범퍼 쪽의 바디킷이 서로 이제 맞물려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얘를 분해를 시켜야지 범퍼가 떨어져 나온다. 오, 떨어져 나온 모습. 아, 여기까지 다 뜯으셨구나. 아, 이렇게 뻥꾸가 뚫려 있네. 진짜 오랜만에 범퍼를 뜯었습니다. 아, 그지, 이거지, 이거. 요거야, 요거.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 두꺼운 게 이제 얇아진다. 그러면 이거 범퍼 레일은 나사 있는 부분 딱 떼가지고 1대1로 교체 딱 방식인가요? 네네, 교체하는 방식. 그럼 이번에 이거 교체되는 쿨러는 위치가 혹시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저희가 위치를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오일 쿨러 장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라지에이터 앞에로 그냥 막아버려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쿨링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제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일 쿨러가 보통은 어느 정도 딱 붙어 있어야 해요. 가리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와류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레이스카를 보면 아예 간격을 넓게 뛰든지 아예 붙여서 거의 작업을 하든지. 그래서 콘덴셔 같은 경우도 보면 라제타 보통 앞에 있거나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밀착되어 있는 사이에 도둑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스펀지 패드나 이런 걸로 잘 막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와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그러면 이 범퍼 레일은 프레임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메인 프레임에 장착되는 건 아니에요. 메인 프레임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위는 맞지만 크래시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우와. 레일은 처음 떼보는데? 이걸 한번 이제 들어봐야지. 그지. 우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무겁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뒤쪽에 보면 다 통쇠로 저울곡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네.
옵션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일 쿨러를 장착하실 때 보면 튜닝용 샌드위치 블럭이 들어가요. 요게 순정 물라인이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 하나 아답터가 추가로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께만큼 캔 필터가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옆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캔이 이렇게 달린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를 장착하게 되면 물라인이나 이런 게 죽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있다. 이 차에는 자기 장착을 안 할 거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저희가 막 계속 레이스 하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엔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과거에도 레이스를 통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검증이 되면 일반 분들한테 많이 장착해 드린 것 같아요. 테스트를 거의 1년 가까이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의 이 제품은 1년 정도가 됐죠. 이제 2년 차. 와, 역시 신뢰의 레드콘. 여러분, 여기 지금 저 범퍼 레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순정이에요. 아반떼 M 저희 시합차에 실제로 썼던 거거든요. 중간에 잘랐네요, 그냥. 네. 저희가 번호판 있는 자리가 그 부분만큼이 냉각이 안 돼요. 근데 시합차는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자리만큼을 저희가 범퍼의 자리를 만들어서 냉각을 더 시켰어요. 보통 순정이 한 110도 이상 어쨌든 뜨는데 두 번째 요 제품과 출시하진 않았는데 냉각 라인을 변경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또 슈퍼레이스 팀들이나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90도대를 수온이 유지하고 있어요. 맞아, 이제 레드콘 팀에 대해 정의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레이싱 이런 것 때문에 무섭다, 약간 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익숙하잖아. 레드콘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일반인과 레이싱의 그 가운데 연결대를 해주시면서 레이싱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되면 좋겠다를 가장 먼저 잘 캐치하시고 그 안정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레고 레이스로 스스로 하시면서 테스트도 하시고 그거를 일반 사람한테 전파를 해주시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지. 어때? 어떠십니까? 맞죠? 아. 괜찮아? 약간 미국에 가면 이제 범퍼 떼고 이제 약간 가드 같은 거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롤 케이지가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 위치가 아까 재웅이가 설명한 쿨러랑 얘네랑 붙어 있을수록 좋다 해갖고 이제 최대한 지금 뒤로 뺀 건데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 없게. 아, 원래 이제 오일 쿨러 자리가 이쪽에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순정 인터쿨러가 여기 있고 네네네. 라드레이터 사이즈가 원래 이만한데 이제 순정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대용량 인터쿨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금부터는 커스텀이다. 커스텀 안 하려고 제품 개발했는데 커스텀이다. 네, 벨트에 장착된 레일이 이제 가공이 돼서 왔어요. 원래 이제 밑에 도풍판이 이렇게 달려있던 거를 방금 이제 잘라오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디를 자른지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잘랐어요. 마치 애초에 이대로 나왔었던 것처럼. 진짜 신기하다. 밑에 인터쿨러가 있잖아요, 마우스피스가. 저게 순정 범퍼 레일 쪽에 이제 피스로 걸려있는 상태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였는데 그 범퍼 레일이 사라지고 인터쿨러를 고정시킬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원래는 이쪽에 이제 달렸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순정 레일이랑 딱 맞춰가지고 고정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이 뒤쪽이랑 이제 연결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잘렸잖아요. 두풍판 쪽을 이렇게 잘라 놓으셨는데 여기를 이어가지고 인터쿨러랑 딱 맞춰가지고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딱 순정 상태에서 교체를 하면은 1대1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따로 이제 커스텀을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뭐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작업인데 저는 이제 커스텀까지 들어가가지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가량 이제 소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가 이제 다시 탁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범퍼 안쪽에 있는 거를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만의 만족.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여기서 작업을 기가 막힌 걸 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티가 그냥 막 보면 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웃어요? 기분 좋아 보여가지고요. 아, 기분 좋죠. 벨트에 하는 작업은 언제나 기분이 좋죠. 서킷 가야겠네, 겨울에. 가야죠. 여러분, 지금 실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인터쿨러와 경량 레일의 연결 부위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밑에는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포인트 맞춰가지고 두 개를 덧대서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진짜 튼튼해.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레일이랑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분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라인을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완전히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볼트 구멍을 해가지고 이 도풍판을 만듦과 동시에 얘를 탈거를 할 수 있게 그거를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완전 커스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판을 하나 덧대가지고 라인을 이어주면은 바람의 통로도 만들어주면서 얘를 연결해주는 브라켓까지 된다.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잉. 아, 완전 좋아하지. 기가 막히잖아. 겁나 멋있어. 현재 시간이 7시 5분. 5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동을 걸고 오일이 잘 도는지, 혹시 이제 저 라인들 중에서 새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순정 레일에는 견인고리를 달 수 있는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견인고리를 이제 미리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원래 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연질이에요. 패브릭 재질? 약간 뭐 그런 건데 다른 부위랑 이제 접촉을 해서 진동이 있잖아요. 차가 움직이면은 계속 쓸려요. 쓸려서 이쪽 부분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래 쓰면은 여기 어디 한 군데가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딘가가 구멍이 뚝 나가지고 오일이 질질 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주행을 해. 그럼 오일이 없는 채로 엔진이 돌아가는 거지. 그럼 엔진 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오일 쿨러가 장착이 됐습니다. 짜세가 나온다. 피팅감 지리게 이 도풍판 만들어줬고 이쪽도 없던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도풍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 이제 쿨러 위쪽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해서 도풍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라인을 새로 교체를 했고 이런 호스 같은 거 대가지고 쓸리지 않게 최대한 이런 거 작업해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외부 온도 센서. 인터쿨러도 살짝 이제 각도가 살짝 이렇게 좀 틀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피팅감 아주 지리는 짜세 넘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작업한 거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 소비자 가격은 저희가 아마 오일 쿨러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공임은 따로? 네, 공인 별도 1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구성품은 범퍼 레일하고 오일 쿨러 세트, 모든 도풍판, 샌드위치 블럭, 견인고리 스트랩을 포함해서 아, 그거까지요? 엄청 싼 거 아닌가요? 그니까.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올릴 거고, 같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벤트로 해가지고 신사용님 몰에서도 한번 판매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가기 전까지 이제 9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좀 빠듯해요. 뭐 항상 이렇게 빠듯한 것 같아요. 바풀이도 빠듯해, 얘도 빠듯해, 태식이 시작도 못해. 어쨌든 빠르게 작업해가지고 좀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벨트 미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